예, 06 등차 등비 수열, 뭔가 07 등차 수열 등비 수열 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 이상의 등차 수열의 합인데요. 사실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 번 더 복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등차 수열 AN이 있어요. 얘는 공차가 D1이랍니다. 자, 이때 등차 수열 BN의 공차가 D2면 AN 플러스 BN, 자, 등차 수열 2개를 더해도 등차 수열, 빼도 등차 수열입니다 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지. 이때 공차는 몇이다? D1 플러스 D2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식 혹시 못 외우는 사람들 위해서 n번째까지 합 Sn 구하는 공식, 등차 수열의 경우에 Sn 구하는 공식 뭐예요? 2분의 n의 a 플러스 l 혹은 어떤 공식이 있다?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차 수열 합공식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 문 닫아야 될 것 같지 않니 우리? 그치? 우리 표지표, 그건 버리는 건가요? 그냥 밖으로 던져버리세요. 창 밖으로. 네. 거기 놔두세요. 예. 문 닫자. 에어컨 좀 틀까요? 틀어요 말아요? 틀어요. 네. 열어줄게. 이렇게 추면 얘기해요. 선생님 시끄러워서 문 좀 닫습니다. 답 냈어요. 500. 네, 정답은 500. 엄마가 뭐예요? 거기다 놨는데. 자, 우리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풀어보라 그런 이유는요. 두 가지 풀이법이 있어요. 그냥 푸는 방법과 약간 식에 대한 관찰력을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야. 자, 세 등차 수열 AN, BN, CN이 있다. 이때 A1 더하기 B1 더하기 C1은 7이다. 그리고 A의 20 더하기 B의 20 더하기 C의 20은 43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요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본능적인 학생들, 식에 대한 관찰력보다는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 학생들은 요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와, 얘 등차 수열의 합이다. 맞습니까? 얘도 등차 수열의 합이다. 얘도 등차 수열의 합이다. 오직 등차 수열의 합에만 집중하는 학생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실요, 얘는 공차는 몇인지 모르는데 초항은 A이다, 마랑은 A의 20이다 라고 확실히 주어진 이런 상태지? 그러므로 요 녀석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항과 마랑 주어졌으니까 항수 몇 개예요? 1항부터 20까지 20개의 항. 초항은 A1 더하기 마랑은 A의 20. 마찬가지로 풉니다. 2분의 항수는 20, 초항은 B1, 마랑은 B의 20 더하기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라고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었더니 약분돼가지고요. 여기 모두 몇만 남아? 10만 남습니다. 그래, 10 공통인수니까 앞으로 빼야지. 앞으로 10 뺐더니 여기에 뭐가 보여? A1도 보이고 B1도 보이고 C1도 보이죠. 또 A의 20도 보이고 B의 20도 보이고 C의 20도 보이네요. 그럼 요 녀석 풀면 답 나오겠네. A1 더하기 B1 더하기 C1은 7이라고 했고요. A의 20 더하기 B의 20 더하기 C의 20은 43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바로 그냥 치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500. 요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솔루션 하나 더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솔루션은요. 식에 대한 관찰력이 살짝 더 좋은 학생들의 풀이야.
왜 하필이면 이런 식을 줬지? 왜 하필이면 이런 식을 줬을까? An, Bn, C는 등차 수열이니까 와, 나 이 등차 수열을 합쳐서 이런 수열 만들어 봐야겠다. 얘를 초항으로 하고 얘를 말항으로 하는 수열, 즉 An 플러스 Bn 플러스 Cn이라는 이런 새로운 수열을 탄생시켜야겠다요. 그런데 등차 수열은 더해도 빼도 모두 등차 수열이지. 그러므로 얘도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 될 거예요. 그럼 이 등차 수열의 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번째 항까지, 20번째 항이지.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거. 왜? 여기에 있는 녀석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어머, 첫 번째 항이네. 두 번째 항이네. 말항이네. 이런 식으로 다시 재배열해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제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2분의 몇? 20개의 항을 구할 거다요. 자, 초항이 몇입니까? 7. 말항이 몇입니까? 44. 게임 끝났죠. 답 몇 나오겠습니까? 500.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요. 그래서 어때? 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공식 3번이나 적어야 되는데 약간 식에 대한 관찰력을 키우면 공식 하나로 끝나더라야. 항상 식에 대한 관찰력. 왜 하필이면 출제자가 이런 구조의 문제를 냈지? 요거는 항상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의고사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요? 누구한테까지 가 있지? 선생님이 안 좋니? 네? 정상이야? 응. 노잼이야? 알아? 모의고사 맞아. 갖는 게 아니었어요. 갖는 게 아니었고요. 거기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선생님이 풀어줬으면 하는 거. 선생님 동영상 강의 올려드릴게요. 안 풀리는 문제 있잖아. 있었으면. 몇 개를 체크해야 돼? 진짜. 자. 우중이 시험 볼 때 잤대요. 그 유명한 수포자들이나 한다든 바로 그 행위를 한 거야? 쌤 근데 2등도 맞았어요. 네? 2등도 맞았어요. 잘했죠. 미세보다 잡았어요. 잤는데. 자, 빨리 점수. 점수요? 이름하고 수학 점수요. 주는 거. 너 몇 점이냐? 제가 조용히 하라고 그냥. 그리고 반 접어서 내세요. 턱걸이. 나도 석걸이긴 한데 69점. 네. 유무시 학교에서 제일 잘 보낸 몇 점 맞았어요? 92점 아니야? 92점? 96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개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 배우도록 할 거예요. 집중합니다. 자, 수열의 합과 일반 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공부할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개념은요. Sn, n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리고 an, 일반 항이죠. 요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식이 있을까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자. Sn을요, 선생님이 쫙 풀어서 표현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의 n-1 더하기 an이야. 1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SN이라고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부터 선생님 필기하는 것과 똑같은 필기를 해놔야 돼. 자, 요 녀석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하고 있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줄여서 표현할 수 있어? S의 n-1이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선생님과 똑같이 선생님이 요걸 가지고 뭘 만들 거냐면요. S의 n-1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S의 n-1이라고 필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SN은 S의 n-1 더하기 AN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AN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 보이는 노란 Sn-1만 이항하면 되겠네요. 즉 AN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Sn-Sn-1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의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n자리에 2를 대입해버리면 몇이 나와? S0이라는 것이 탄생해버리지? 근데 S0이라는 개념은 없거든. S1부터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n은 1은 안 돼요. 그래서 2, 3, 4부터 해당된다.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별도로 구한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결론 낼까요? 예. AN은 뭐와 같다? SM-SM-1이다. 놀랍게도 얘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엄청 쉬워 보이는 공식인데 처음 수학을 하는 학생들이 열나 못 외우는 공식 중에 하나야. 자, 그럼 이 공식은 도대체 언제 쓰느냐 알아보셔야겠죠? 맨 아랫줄 보도록 하자. 자, 그 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니까 공식의 용도라는 개념이 보이십니까? 예, 적어 놓으세요. 공식! AN은 SM-SM-1의 용도라고 제목 적어 놓으시고요. 요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옆에다 문제에서 여기 적어 놓는 거 아니야. 맨 아랫줄에 적어 놓는 거야. 맨 아랫줄. 자, 문제에서 SN 주고 AN 구할 때 예, 요때 사용하는 공식이에요. 문제에서 SN을 주고 우리 보고 AN을 구해봐 라고 요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 바로 AN은 SM-SM-1이라는 공식이다. 자, 그래서요 우리요 요 공식 읽고 용도 읽고 두 번만 읽으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AN은 SM-SM-1 문제에서 SN 주고 AN 구할 때 한 번 더 AN은 SM-SM-1 문제에서 SN 주고 AN 구할 때. 자, 요 개념은 우리가 지금 등차 수열 뒤에서 배우지만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개차 수열, PQR 수열, FN 점화식 뭐 별의별 잡다한 모든 수열에 다 적용되는 얘기야. 고로 앞으로 요 녀석과 관련된 문제는 계속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교재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네,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줄일까? 다 보이게. 예, 뭔가 살짝 아쉬움인데. 예.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 내용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무슨 내용을 살펴볼 거냐면요, 일반 시중 교재는요 전부 다 야 SN 주고 AN 구해봐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얘를 이렇게 나눠서 해석해요. AN은 SM-SM-1이고 이때 N은 2, 3, 4 땡땡땡이고 A1은 별도로 따로 구해야 돼. S1이야 라고 이와 같은 구조로 보통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아씨 이거 좀 불편하다. 1항은 별도로 나누고 2항부터 이거 좀 불편한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해보는 거야. 자, 보자. AN은 SM-SM-1이라는 식이 있어요. N자리에 1 대입하면 A1-A는 S1-S0야. N자리에 2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 N자리에 3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누구였어? 이 S0였어. 왜? 0번 창까지 하면 이런 건 없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얘를 두 개로 나눠서 풀지요. n이 2 이상인 경우와 첫 번째 항을 별도로 나눠서 풀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S1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S의 제로 자체가요 0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나눌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뭐부터 확인할 거냐면요, S0가 0이 되는지 S0가 0이 되지 않는지 요거부터 확인할 거예요. 만약에 S0가 0만 된다면 우리는 요걸 요렇게 굳이 두 개로 나눠서 풀 이유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푸시면 돼. 어머 S0 0이네. SM-SM-1로 풀 수 있겠다. 얘는 1부터 다 돼. 라고 요런 식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얘하고 얘는
수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죠? 예, 위쪽에 있는 내용은요. S0가 0이다 라는 얘기는요.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예요. 자, 하지만 S0가 0이 아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요. 첫 번째 항은 완전 돌연변이이고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라는 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푼다? S0이 0이 되는지 확인해서 와, 얘 첫 번째 항부터 수열 이루니까 식 하나로 끝! 얘는 S0이 0이 아니네? 그럼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니까 수열을 이루는 두 번째 항은 별도로 빼주고 돌연변이인 첫 번째 항은 별도로 따로 다시 표현해줘야겠다 라고 이렇게 나눠서 해석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되겠나?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게 학교 시험이라면 학교 선생님들은 S0이 0이야, S0이 0이 아니야 라는 요 스킬을 쓸까 안 쓸까?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그럼 그런 선생님들이 볼 때 너희들의 S0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야. 그래서 학교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무조건 나눠서 풀어서 나중에 합치더라도 알겠습니까? 나눠서 푸실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좋은 스킬이지만 선생님들의 지식이 우리의 수준에 못 미칠 땐 써먹을 수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녀석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은요, n제곱 플러스 2n일 때 an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네, 자,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Sn 주고 an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때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선생님이? S0입니다. 그랬더니 0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0은 0 나오네요. 얘는 몇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니까 굳이 식을 두 개로 나눠서 표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1항부터니까 푸시면 됩니다. 좋았어. an 구해야지. an 구하는 공식 불러볼까? an은 Sn-Sn-1이에요. 자, 요런 애들은 함수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Sn이 요렇게 주어지면 바로 요 n이 들어간 자리가 요런 자리지. 만약에 여기에 선생님이 S똥을 줬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풀어? 똥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똥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우선 Sn을 쓰면 n의 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빼기 Sn-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n-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n-1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조가 이해가 되십니까? n자리에 그냥 n-1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정리합니다. 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2n 마이너스 2라고 나왔네요. 결국 n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2n 사라져서 얘는 뭐 나온다? 2n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이다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 답 이렇게 내시면 돼요. 야, AN은 그냥 2n 플러스 1이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니까 n자리에는 1부터 시작해서 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푸시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자, 요것이 일반적인 솔루션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요, 편법 솔루션 하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배운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무슨 내용을 배웠냐면요. 수열의 합 중에서도요. n에 관한 2차식이며 상수항이 0이면 얘는 무슨 수열의 합을 의미한다? 등차 수열의 합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갖고 있는 특징은 n에 관한 2차식이며 상수항이 0이다. 무슨 개념이었습니까? 야, 등차 수열은 an의 제곱 플러스 bn 이런 구조를 가져. 근데 등차 수열의 합 sn을 알면 an 거저 구할 수 있어 라고 공식 가르쳤던 거 있었지. 불러볼까? 시작! 2an 플러스 b 마이너스 a 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공식으로 풀 수 있어요. 볼까? sn이요 n의 제곱 플러스 2n이야. 그러면 an은요 2n 플러스 2 마이너스 1 해서 그러므로 an은 몇이 나온다? 2n 플러스 1이 나온다. 풀이 끝. 이렇게 한 줄에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서술형 평가가 아니라면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빠르지. 맞니? 서술형 평가만 아니라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풀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도 필기하십시오. 주요도로 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하는데 너희들의 개념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요령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수열은. 근데 성글면 기본 공식만 이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풀이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수열은 개념을 촘촘히 알고 되도록이면 그 촘촘한 개념을 문제 속에 많이 활용하게끔 연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끝났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자.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SN 주고 AN 가는 문제네. 제일 먼저 확인할 내용은 뭐라고? S0예요. 자, 얘기해봐. N자리에 0, 0 대입하면 얘 0 나오니? 0 안 나오니? 0이 안 나와요. 와우! 얘는 안타깝지만 첫 번째 항은 완전 돌연변이고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니까 수열을 이루는 파트 정리하고 첫 번째 항 따로 정리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지. 자, 그래서 우선 AN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SN-SN-1로 푸니까 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 빼기 n-1의 제곱 플러스 2의 n-1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나오네요. 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 마이너스 n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2n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라고 나와서 n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2n 지워지고요. 결국 계산해보니까 2n에 플러스 3 마이너스 3 지워져서 살아남아있는 상수는 얘밖에 없네요. 2n 플러스 1만 살아남습니다. 오씨,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 위식과 똑같은 답이 나왔지? 예. 그래서 AN은 이렇게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얘는 두 번째 항부터만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2, 3, 4 이렇게 반드시 써주고요. 첫 번째 항은 따로 푸셔야 돼요. 자, A1은 뭐와 똑같아? S1과 똑같아. 그래서 N자리에 111 대입해봐. 몇 나옵니까? 6. 되겠습니까? 예, 이 경우에는 답을 이렇게 나눠서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등차 수열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나요? 네. 자, 등차 수열의 마지막 문제 페이지 보도록 하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 초항이 3이고요. 처음 N항의 합의 3배가 다음 N항의 합과 같을 때 D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통 요런 말 나오면 혹시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해석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요 상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N항의 합이야. 우리 이런 거 줄여서 뭐라고 부르죠? SN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즉 무슨 얘기냐? 2랑 2항 이렇게 시작이 돼서 n번째 항까지 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녀석을 보통 SN이라고 부릅니다.
SN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뭐래? 이 SN이라는 항의 3배가 다음에 있는 N항의 합과 같대. 그럼 다음에 있는 N항이라는 것은 AM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겠다? A에 2N까지 가겠지. 맞아? 항의 개수가 그대로 N개인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요 녀석이 뭐와 같대? 앞에 오는 요 SN의 3배래요. 즉 얘는 3SN이랍니다. 요게 이해가 되나? 이 문장이 이해가 될까? 네. 그런데 우리는 1항부터 2N까지의 합을 보통 뭐라고 불러요? SN, 2N 이렇게 부르지. 결국 우리 여기서 어떤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S의 2N은 몇과 같다? 4SN과 같다라는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이해가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볼까? 우리 보고 공차 D 구하래요. 어? D? 미지수 몇 개야? 1개. 그럼 몇 개만 있으면 돼? 식? 1개. 그 식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풀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에 합공식을 써야 되고요. 마랑은 모르겠는데 공차를 묻고 있으니까 공차 D를 포함한 합공식 이용해야겠지? 자, 등차 수열의 합공식 불러보자. 시작! 2분의 N의 공차 D 할 때 2A 플러스 N-1 D. 자, 마랑 L 할 때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었어요. 바로 우리는 요 공식 써야지만 공차 D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좋았어. 2분의 항의 개수는 2N개야. 그리고 초항은 똑같이 2A가 될 거고 항수는 2N-1에 공차 D가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녀석이 4SN과 같으니까 앞에 4 곱해주고요. 2분의 n번째 항까지의 합 2a 플러스 n-1 d라고 이와 같이 식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식에서 하나하나 없애서 이제 d만 남겨서 d값 구할 겁니다. 양변에 2 곱했어요. 양변을 n으로 나눴어요. 자, 그리고 양변을 다시 2로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A 자리에는 3을 대입할 거예요. 이제 A 자리에는 3을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3 대입하면 이 녀석은 6 더하기 2ND-D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자, A 자리에 다시 3 대입했어. 그러면 3이 6, 6이 12 더하기 이렇게 계산하면 2ND- 2D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END 빼줬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 넘어가면 D, 요 녀석 넘어가면 -6 해서 D는 몇 나오겠다? 6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되지? 국어를 잘해야 수학을 풀 수 있다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국어적 표현을 수학적 표현으로 바꿔서 해석하지 못하면 손도 못 대는 문제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등차 수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됩니까? 네. 준이야, 네. 앉으면 좀 덜 졸려? 아닌데 그렇죠. 너 허리 아프니? 아니요 발톱이 아파가지고. 아, 그래. 발톱이 아파? 타워줍니까? 네. 그거 일자로 안 잘랐어? 저 약간 좀 막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역시. 고생 좀 하겠다? 본질 쳐 올라오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교재든 다 실려있는 기본 유형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선생님이 2가지 솔루션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우선 2가지 솔루션에서 공통적으로 구해야 되는 녀석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풀고
달라지는 부분은 노란색, 파란색으로 각각 나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항이 15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한 가지의 합이 48인 등차 수열이 있을 때 제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인가?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등차 수열을 가지고 있는데 2, 4, 6, 8 이런 식으로 가. 그런데 묻는 거야. 야, 몇 항까지 합이 최대야? 라고 물으면 얘는 계속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값이 커지지. 그러므로 얘는 몇 항까지 합이 최대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